한미 정상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8월 26일 새벽 1시 15분에 시작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하여 재계 여러 총수들이 모두 미국으로 출국했고, 여러 현안 가운데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지분 투자가 가장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내비게이터 뉴스톡톡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들, 이게 뭐냐면요. 최근 미국과 한국 사이에 아주 뜨거운 감자였죠.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삼성전자 지분 요구. 이거 거의 폭탄 선언 같았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과연 삼성전자에게 위기일까? 아니면 어쩌면 기회일까?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관련 유튜브 채널들의 분석도 있고요. 아주 날카로운 증권사 리포트들, 그리고 국내외 언론 보도까지 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그냥 사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의 진짜 핵심, 그걸 꿰뚫어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향한 미국의 속내는 뭘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저희가 딱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반도체법, 그러니까 미국 안에 반도체 공장 짓는 걸 좀 도와주려고 만든 법 있잖아요. 칩스 액트. 여기에 따른 보조금을 그냥은 못 주겠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죠. 네. 보조금 대신에 그만큼 회사 지분을 내놔라.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아주 술렁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발언의 시작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CNBC 인터뷰였어요. 상당히 좀 직설적이었죠.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 이거 그냥 부자 대기업한테 국민 세금 퍼주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이 보조금을 차라리 지분 투자 방식으로 바꾸는 게 미국 납세자들한테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인텔 사례가 바로 나왔죠. 아, 인텔이요? 네. 인텔이 받기로 한 보조금이 한 1,009억 달러 정도 됐는데 그중에 아직 안 준 돈 한 89억 달러. 이걸 현금 대신에 지분으로 받겠다. 이런 방안이 추진된 거예요. 주당 20.47달러, 총 4억 3,300만 주. 이렇게 해서 지분율 9.9%를 딱 확보하게 된 거고요. 이걸로 미국 정부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제치고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와, 인텔도 인텔이지만 이게 삼성전자로 불똥이 튀면서 파장이 진짜 어마어마했죠.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시에 51조 원, 이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인데 이걸 투자해서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가로 받기로 한 보조금이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꽤 큰 금액이죠. 근데 만약에 이 돈만큼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져간다. 계산해보니까 대략 1.56% 정도가 나온 거예요. 아, 1.56%? 이게 왜 더 민감했냐면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지분율이 1.65%거든요. 아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와, 이거 경영권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죠. 맞아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인디애나주에 5조 원 투자해서 고성능 메모리 패키징 공장 짓는데 한 4억 5,800만 달러, 6,400억 원 정도 보조금 받기로 했거든요. 여기도 당연히 긴장했겠죠.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랄까 황당했겠죠. 아니 이미 투자 결정 다 하고 보조금 주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겠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집 사기로 계약 다 하고 중도금까지 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값 더 내라 아니면 다른 조건 내건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딱 그 상황이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보조금 주기 싫어서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계산으로 명분 쌓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었어요. 그렇게 강하게 나오던 미국 정부 입장이 하루 만에 누그러졌다는 소식이 딱 들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는데 그 러트닉 장관이 TSMC하고 마이크론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한 벌 물러서는 듯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명을 내놓은 게 원래 그 발언 취지는 보조금 받는 만큼 미국의 투자를 더 확실하게
더 잘해달라. 이런 압박이었다. 일종의 협상용 카드였다는 거죠. 와,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겠네요. 채널A 뉴스에서 이걸 비유를 들던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비유였나요? 잘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갑자기 와서 아, 요즘 주변 시세 올랐으니까 월세 더 내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보상해. 이렇게 요구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그럴듯하네요. 처음엔 세게 나왔다가 여기저기서 막 뭐라고 하니까 아유, 농담이었어요 하면서 슬쩍 발 빼는 모습 같다고 꼬집더라고요. 근데 이 해프닝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더 깊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국이 이런 뭐랄까 무리수처럼 보이는 카드를 던졌다가 갑자기 거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까? 이걸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면에는요, 지금 미국이 AI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새로 자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중심의 안정적인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인텔 이런 회사들 없이는 이 그림이 아예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AI 칩 시장 완전 휩쓸고 있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계속 혁신적인 칩을 내놓으려면 이 회사들이 최첨단 메모리랑 파운드리 이걸 안정적으로 딱딱 공급해줘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너네 진짜 필요해. 이걸 자기들 입으로 인정한 셈이군요. 그렇죠. 약간 자충수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소동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협상의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없으면 당신들 계획도 차질 생긴다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니까 이걸 계기로 보조금 말고 다른 유리한 조건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좀 불리했던 조항들 이것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꽤 많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파트너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냥 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뉴스 분석처럼 지금 미국 정부는 당장 기술력 있는 임차인, 즉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꼭 필요한 임대인 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그냥 압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를 향한 러브콜이다.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랑 더 깊게 가자. 이런 신호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일단 세게 질러보고 반응 봐서 조율하는 거 있잖아요. 거래의 기술 뭐 이런 거. 하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일부 분석에서는 이 논란 자체가 삼성전자한테는 전화위복,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꽤 흥미로운 전망도 있더라고요. KB증권 분석이 좀 대표적인 것 같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KB증권 분석의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만약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갖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영관섭 우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들어가면서 결속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요? 네,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더라도 함부로 관세를 매긴다거나 다른 정치적 압박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보험을 드는 효과랄까요? 아하, 그냥 보조금 받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정부랑 직접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분율이 낮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주주로 들어온다는 거 이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경영권 간섭 우려도 있을 거고 특히 외국 정부가 지분을 갖는다는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물론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예상되는 지분율이 한 1.5% 수준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막 휘두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렇군요. 오히려 미국 정부하고 이런 연결고리가 생기면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잠재 고객들, 이런 회사들한테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나 안정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도 인정하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또 신규 고객 확보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칩스법 보조금 규모를 더 늘리거나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실보다는 득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결국 미국이 뭐 때로는 당근 주고 때로는 채찍질하면서까지 삼성전자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삼성전자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중요성 때문이라고 봐야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특히 AI 시대가 딱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이 분야의 역할은 정말 절대적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에 육박하거나 어쩌면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9조 원이요? 와. 네, 이게 직전 분기 대비해서 90% 이상 늘어나는 엄청난 수치예요.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적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은 역시 HBM, 고대역폭 메모리군요. 뉴스에서 정말 말이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왜 중요하냐는요. AI 칩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아주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메모리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었어요. 네. HBM은 여러 개 D램 칩을 마치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다니는 길, 즉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넓힌 거죠. 그러니까 AI 연산의 병목 현상, 이걸 풀어주는 핵심 부품인 셈이에요. 아하, 그래서 AI 서버 수요가 늘면 HBM 수요도 같이 폭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키움증권 분석을 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HBM 출하량이 전분기보다 무려 107%, 그러니까 2배 이상 급증할 걸로 예상돼요. 여기에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모바일 D램 가격도 한 15% 오르고, 이러면서 메모리 사업 전체의 수익성이 아주 극적으로 개선될 걸로 보이는 거죠.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좋은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이 자체 개발하는 모바일 칩 엑시노스 2500AP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에 눈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 CIS, 이거 판매가 늘면서 그동안 계속 적자였던 시스템 LSI 사업부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걸로 보여요. 오, 다행이네요. 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전체 영업이익이 3분기에 4조 2천억 원,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737%나 폭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반등세죠. 와, 737%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도 드디어 뭔가 바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슬라하고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그 소식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하고 맺은 계약 규모가 대략 한 23조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칩들을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그 최첨단 공장에서, 그것도 2나노 공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2나노요? 네, 현재 양산 가능한 기술 중에서는 가장 미세한 공정 기술 중 하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3년간 계속 적자였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드디어 빛을 보는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통신칩 분야의 절대 강자 퀄컴 있잖아요. 네, 퀄컴. 퀄컴까지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HBM인 HBM4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물량의 한 30%까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와, 듣고 보니까 삼성전자를 둘러싼 미국의 이런 복잡한 움직임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의 기술적인 도약과 실적 개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미국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려는 그 거대한 전략 속에서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AI 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 바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거, 그리고 미국하고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요즘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프렌드 쇼어링. 이런 기반의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한국, 대만, 일본 같은 동맹국 기업들한테는 관세 조정이나 칩스법 보조금 같은 당근을 주면서 미국 중심의 질서에 같이 가자고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전쟁, 이건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은 약간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는 했지만 실제 시행은 좀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아, 유예 중이군요. 네, 이게 아마 동맹국들을 쫙 규합해서 반중국 반도체 연대, 이걸 완성할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나 좀 지켜보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어느 정도 딱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본격적으로 확 높여갈 가능성이 커요. 미국은 다른 산업은 몰라도 이 반도체 분야만큼은 중국한테 절대 기술 우위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확고하거든요. 네. 이건 뭐 동맹국이 아닌 유럽연합 EU에 대해서도 반도체 관세를 15%로 올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자국 산업 보호하고 기술 패권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요구 논란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속내는 뭐였는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이 거대한 배경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핵심으로 봐야 할까요? 두 가지 점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번 지분 요구 논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미국한테 얼마나 필수적인 전략적 파트너인지 이걸 역설적으로 딱 증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잘만 활용한다면 그냥 보조금 받는 걸 넘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미래에 있을지 모를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이고요. 둘째는 외부에서 뭐 시끄러운 정치적 소음이 있든 없든 간에 삼성전자는 HBM하고 파운드리라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뭐 단기적인 논란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뭐 단기적인 뉴스 헤드라인이나 정치적인 말들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삼성전자가 가진 그 장기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그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러 분석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저희는 삼성전자를 둘러싼 미국발 논란에서 시작해서 그 배경에 숨어있는 미국의 전략적인 계산, 또 삼성전자의 중요성, 그리고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HBM과 파운드리에서 보여주는 눈부신 성과, 이걸 바탕으로 한 삼성전자의 강력한 실적 회복세는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확인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 핵심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동맹국의 대표 기업 지분까지 확보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흐름이 앞으로 국가하고 글로벌 기업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국가 안보나 경제 패권 논리가 기업 경영이나 기술 개발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예상치 못한 기회와 또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이해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톡톡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분 요구 논란은 일각에서 정치적 리스크 완화 및 미국 빅테크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옵니다. 또한 러트닝 리 상무부 장관은 지분 요구가 투자 장려를 위한 협상용이며 TSMC와 마이크론은 제외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HBM 기술력 강화와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